안녕하십니까, 곰달입니다. 오늘은 전화하는 법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초기에 전화할 때 그 전화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좀 감이 잘 안 잡히죠. 저도 20대 때는 그랬고요.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뭐 목적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진짜 근황 토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좀 했던 것들이 좀 지금 좀 부끄러운데 요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좀 해보는 건데요. 뭐 제가 그렇게 뭐 똑똑하거나 뭐 스마트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더듬고 목소리를 더듬고 말을 절고 그리고 상대방은 되게 뻘쭘하죠. 왜 전화하셨어요? 이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냥 뻘쭘해요. 근데 일단 전화기를 들고 외선 번호든 뭐 개인 번호든 눌러 봅니다.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. 하루 세 콜이든 다섯 콜이든.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어떤 멘트가 나오고 내가 당황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내 스스로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아둥바둥 뭐 어떻게든 뭐 이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어떻게 뭐 급발진을 할 때도 있고 무슨 얘기라도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말을 해버릇하고 특히나 이제 같은 회사 동료가 아니라 그 아예 모르는 거래처가 될 사람이잖아요. 그런 분한테 전화를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 전화에서 안 더듬게 돼요.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전, 특히 이제 후진 주차나 뭐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이제 잘 몰라가지고 되게 좀 헤맸었는데 의무적으로 핸들을 무조건 한 세 번, 다섯 번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주차를 잘 하든 못하든 무조건 했습니다. 그 이제 뭐 차선이 삐딱할 때도 있고 뭐 틀릴 때도 있고 뭐 하죠.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감이 와요. 아,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은 차가 이렇게 가는구나. 아, 여기서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빨리 꺾으면 차가 이렇게 붙는구나. 이 좀 감이 오는데 이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감이 옵니다.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. 하다 보면 좀 늘어요. 그런데 이걸 할 때도 조금이나마 준비를 하고 나면은 좀 낫죠.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주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핸들 돌리는 것보다는 유튜브라도 몇 번 보고 그리고 뭐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 체크도 해보고 하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말이나 글은 무조건 좀 구조화해서 스트럭처로 좀 얘기를 풀어나가야 돼요. 내가 최소한의 상대랑 할 말, 그리고 개요,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키워드, 강점, 내가 이제 제공할 만한 혜택, 베네핏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본으로 좀 적어놓고 아니면 손으로 A4에 좀 써놓고 주요한 키워드 위주로 이야기를 풀면은 좀 좋습니다.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안녕하세요 뭐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거, 뭐 예를 들면 식품회사 B2B, 뭐 최근에 뭐 어떤 뭐 대성식품, 뭐 어디 뭐 신세계 푸드랑 거래했음.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전화를 할 때는 보통 이제 퍼스트 콜은 한 30초에서 60초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1분 이상 대화가 넘어가면은 별로 이제 대화에 영양가가 없습니다. 그리고 할 말도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화로 잘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전화해보면 알겠지만 1분 이상 되면 길어요. 기억도 안 납니다.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안 끄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. 시간을 많이 안 끄는 게 포인트고, 이제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될 것들, 해야 될 거는 미팅 니즈가 있는가, 그리고 명함 정도 줄 수 있는가, 이메일 주소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거고, 보통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내선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, 그럼 담당자가 이제, 그 뭐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검토할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메일 주소를 주거나,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번호를 좀 달라고 해요. 그러면은 리멤버로 제 명함을 보내고 상대방도 이제 답례로 명함을 주겠죠? 그러면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드리겠다. 이렇게 대화를 좀 풀어가는 편입니다.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예요.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. 요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고 정말 살아있는 연락처를 얻는다. 그 정도만 생각해도 아주 충분합니다. 전화를 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첫 번째,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, 그리고 상공 사례를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. 요즘 같은 세상에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은 바로 차단이에요. 바로 차단입니다. 전화 안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
내 내선 번호로 상대방의 내선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제일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내선 번호는 일단은 바뀌는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재직한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선으로 좀 하게 되고요. 요즘 이제 세상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 전화로 연락하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전화라도 좀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회사 일은 회사 번호로만 좀 하는 편이 좀 이렇게 상대에 대한 그냥 최소한의 예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트는 이렇게 하죠. 안녕하십니까. 주식회사 곰식품의 곰대리입니다. 사업 제휴 제안건으로 전화드리게 됐습니다. 전 최근에 신세계 푸드나 아니면 삼성 웨스토리랑 업무를 한 사례가 있는데, 그거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? 정도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은 말씀하세요? 아니면 관심 없어요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가 끊길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제가 담당은 아닌데 담당자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팅 제안을 좀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9월인데 조금 있으면 10월에 추석이고 실무자분들이 올해 업무가 거의 다 끝나서 내년도 사업 계획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데 머리가 좀 아프신 것 같더라. 그래서 저희가 A 업체랑 B 업체랑 좀 업무를 해가지고 카드사 프로모션까지 해서 BM을 좀 확장을 했었는데 올해 성과가 나름 괜찮아서 내년도에는 요거 파일을 좀 더 키워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차주 한번 좀 찾아뵙고 제가 이런 성공 사례 브리핑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일정이 괜찮으시냐?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미팅을 하고 싶다. 그러니까 미팅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업체 현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. 나는 이런 성공 사례가 있다. 그래서 당신의 시간을 아껴주겠다.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업체에서 아 그래요 메일로 주시면 검토하고 회신 드릴게요 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. 좀 더 빠른 회사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일정이 괜찮은데 오실 수 있나요?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 팀장님하고 일정을 맞춰야 돼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메일로 남겨주시면은 보고 회신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좀 정석적인 반응입니다. 그러면은 이메일 주소 주시면은 제가 퇴근 전까지 메일로 개요 전달 드리고 추가 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냅니다. 그래서 퍼스트 콜의 목적은 일단은 살아있는 연락처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. 그 이제 회사 페이지나 이런 것들 보면은 내선 번호인데 이제 담당자가 아닌 사람의 그 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도 그 팀 주소로 있는 것들도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진짜 담당자의 진짜 살아있는 연락처를 이제 얻는 게 이제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미팅을 잡는 겁니다. 이제 미팅을 잡아야 돼요.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전화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팅 잡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면은 그나마 좀 수월하고요. 메일 또 이제 그 이메일 주소 얻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. 그럼 이전에 이제 그 제가 업로드했던 메일 쓰는 방법 했던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첫 번째 보내는 메일, 첫 번째 하는 전화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좀 많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이제 떠듬떠듬 얘기를 하고 부족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. 근데 할 때 특히나 대형 고객사의 대형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화만 받아봐도 이 친구의 내공이나 준비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를 드는 게 좀 더 낫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큰 회사에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작은 전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작은 회사 아니면 이제 그런 매출액 중견 규모 소형 규모도 겁내지 말고 일단은 트라이를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다 보면은 내 스타일을 좀 찾게 되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내 목소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듣는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목소리가 솔톤인지 라톤인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전화 3통이나 5통 정도 하다 보면은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